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오늘은 77주년 광복절입니다. 제주 지역에서 독립을 위해 헌신한 순국 선열과 애국 지사들을 기리고 이 광복을 축하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는데요. 광복절의 의미를 더한 기념 행사들을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독립 만세! 77년 전 해방을 맞았던 그날을 기억하는 만세 소리가 체육관 안을 가득 채웁니다. 코로나19 사태로 3년째 축소돼 진행된 기념식이지만 선열들의 뜻을 기억하고 기리는 마음만큼은 뜨거웠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앞으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지역 독립지사와 유공자를 찾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선열들을 따뜻히 예우하고 오래도록 기억하며 후손들로부터 존경받게 만드는 일은 빛나는 제주를 새로운 미래로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기념식에 앞서 광복회원과 독립유공자 후손을 비롯해 도내 기관장과 국회의원 등 많은 사람들이 애국선열 추모탑을 참배하고 현재를 잊게 해준 선열들의 뜻을 새겼습니다. 도심에서도 해방을 기억하는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시민들과 함께 만세를 외칩니다. 한여름 뙤약볕 아래 청소년들이 신흥무관학교를 주제로 놀이와 접목한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독립운동과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일단 저도 지금 매우 더운데 이보다 더 더운 날에도 우리의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셨던 독립군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그분들께 다시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취타대와 마칭밴드들이 가득 메운 거리. 우리 민요를 중심으로 해방을 축하하는 노래들이 거리에 넘쳐납니다. 8.15 광복을 기념하기 위해 제주국제관악제 참가자 450여 명은 경축 시가행진을 벌이며 광복절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며 제주 여성운동의 대모로 불린 김시숙 지사는 1933년 일본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후손을 찾지 못해 독립유공자 서훈 추천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제주 MBC가 김시숙 지사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 김시숙 지사의 외손녀로 추정되는 인물을 찾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잡초가 무성한 제주시 조천읍의 한 무덤. 1980년 조천에서 태어나 제주와 일본에서 독립운동과 여성운동을 이끌었던 김시숙 지사의 묘입니다. 건국훈장을 받은 고순음 지사가 13살 위였던 김시숙을 존경해 직접 비문을 남겼습니다. 김시숙 지사는 제주에서 여자 청년회를 조직해 근대 민족 여성운동을 주도했고 야학을 열어 민족교육을 실시해 일제 경찰의 감시를 받다 독립운동 관여로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이후 일본 오사카로 건너가 제주 여공들의 노동 권익을 지키려 노동운동에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후손이 없어 독립유공자 서훈 추천조차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 MBC가 김시숙 지사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며 후손을 찾던 중 김시숙 지사의 외손녀로 추정되는 인물을 찾았습니다. 할머니가 그냥 야학당 했었다. 그러니까 가르쳤다죠. 그리고 또 어쩌다가 최정숙 교장 선생님 이름이 나오니까 나 잘 안다 해서 그 말뿐이지 또 어머니가 통 말씀이 없으셔요. 제주 독립운동가 서훈추천위원회는 재적등본상 외할머니로 확인이 된다며 남은 절차를 거쳐 독립유공자 서훈을 추천할 계획입니다. 이제 후손을 찾아냈으니까 그 후손 이름으로 재적등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서훈 신청서를 그 재적등본 붙여서 접수할 수 있다는 이제 그 단계가 됐으니까 굉장히 의미가 큰 거죠. 참혹했던 일제 강점기, 조국의 독립과 여성 노동운동에 앞장서다 1933년 일본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한 김시숙 지사. 90년 만에 후손을 찾고 독립유공자로 추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어제 하루 제주 지역에서 모두 1,473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까지 신규 확진자도 1,130명 발생해 제주 지역 누적 확진자는 29만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격리 환자는 11,500여 명이며 이 가운데 위중증 환자 4명이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첫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발열 등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증상이 나타나 입원 치료를 받아오던 70대 환자가 오늘 숨졌습니다. 이 환자는 이달 초 야외 활동을 하다 참 진드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되며 지난 10일 제주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요즘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드라마에서도 언급되면서 더 관심을 끌고 있는 제주 바다의 남방 큰 돌고래가 폐사하거나 다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멸종위기에 처한 남방 큰 돌고래의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 제주 바다에 방류된 남방 큰 돌고래의 태산이 지난달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앞바다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태산이의 추정 나이는 27살로 남방 큰 돌고래의 평균 수명 40살에 비해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관광객들을 실은 선박이 남방 큰 돌고래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 폐그물과 낚싯줄에 걸려 등 지느러미나 꼬리 등이 잘려나간 돌고래도 있습니다. 제주 바다에서 서식하고 있는 남방 큰 돌고래 폐사와 부상이 잇따르면서 보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습니다. 우리 돌고래를 더 보호하고 그래서 이제 바다 생태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해양 전문가와 환경 단체들은 다양한 보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남방 큰 돌고래의 위치를 모니터링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선박 속도를 줄인다든가 여러 가지 제주도에 적합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고래 보호구역 지정, 더 나아가서 돌고래들에게 서식처에서 쫓겨나지 않고 법적인 권리를 주는 생태법인 제도의 도입까지. 최근 제주 바다에서 야생 적응 훈련을 시작한 남방 큰 돌고래 비봉이의 성공적인 방류를 위한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생 상태라든가 훈련장 안에서의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 과정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이 지금 좀 필요합니다. 남방 큰 돌고래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뒤에도 해마다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첫 인사청문회가 오늘 18일과 19일 열립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와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를 각각 오는 18일과 19일 출석시켜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와 농지법 위반 의혹이,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는 경력과 보유재산 형성 과정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제 낮 12시 50분쯤 제주항 북쪽 1.2km 앞바다에서 승선원 3명이 타고 있던 0.8톤급 레저보트가 침수로 전복됐습니다. 해경은 연안 구조정을 보내 사고 발생 10여 분 만에 승선원 3명을 모두 구조했고 사고 선박을 예인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고유의 풍습인 모둠벌초를 앞두고 벌초 안전사고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벌초 안전사고는 모두 105건으로 이 가운데 88.6%가 모든 벌초 시기인 8월과 9월에 집중됐습니다. 소방본부는 예초기에 보호 덮개와 안전판을 부착하고 안면 보호구와 장갑 등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 지역 경제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경제 범죄는 6천여 건으로 10년 전 3천여 건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사기가 전체의 70%로 가장 많았고 횡령, 신용 경매죄 등의 순이었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오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제주적 응시원서 작성과 접수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도내 고등학교와 제주도교육청 원서 접수 창구에서 이루어집니다. 또 다음 달 1일과 2일 서울 성동광진 교육지원청에서도 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이 제주적 응급환자 이송 지원 활동을 시작합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도내 주요 교통정체 구간에 거점 지원단을 배치해 각종 응급환자 이송 사건이 발생하면 교통 통제와 호송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소방당국과 함께 거점 배치 구간을 추가로 조사하고 서귀포시 지역에도 지원단을 배치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굴착행위 신고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개발 사업 과정의 지질이나 집안 조사를 위해 4차례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굴착행위에 대해 관련 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굴착 전후와 원상복구 전후에 4차례 하던 신고를 굴착 전과 원상복구 후에 2번만 하면 됩니다.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률이 제주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의 2021년 범죄 통계에 따르면 제주적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3,700여 건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3,000건을 넘었습니다. 경찰청은 관광객 등으로 주민등록 인구보다 실제 체류 인원이 많고 렌터카 교통사고 등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